수능 개념 4차원 법과 정치의 정민아입니다. 자, 선생님은요, 여러분을 법과 정치를 최애 과목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갑다라는 인사 또 드릴 겁니다. 선생님은 물론요, 1강에서도 2강에서도 3강에서도 계속 반갑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특히 오늘 더 반갑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면서 아마도 각오라든지 다짐이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할 거라고 믿으니까요. 여러분의 그 각오 받고 선생님의 각오 한번 알려드릴게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선생님의 각오는요, 앞에서 한 30초 전쯤에 얘기했을 거예요. 법과 정치를 여러분의 최애 과목으로 만들겠다고. 선생님에게도 최애가 있어요. 정말 네, 선생님에게도 가족이 있지만 가족은 가족이고 나에게도 최애가 있거든요. 말해도 되나요? 선생님 정말 101의 황민영 군이 선생님의 최애인데요. 듣고 있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어쨌거나 선생님한테 최애가 황민영 군이듯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최애가 있을 거예요. 뭐 하다못해 뭐 연예인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캐릭터를 좋아할 수도 있고 게임을 좋아하거나 게임 플레이어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과목 중에 최애 과목이 있나요? 선생님은요, 이 시간에 선생님의 각오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법과 정치를요, 여러분의 최애 과목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과 정치가 최애 과목이 되면요, 공부할 때 두렵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힘들지 않다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법과 정치 과목 구성이요,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법과 정치의 내용을 소화해서 우리의 타이틀처럼 차근차근 원하는 등급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여정이 험난할 겁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여정도 선생님이 함께하면서 법과 정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최애 과목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최애가 될 법과 정치 과목에 대한 소개 살짝 드려야겠죠? 자, 법과 정치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민주정치와 법,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헌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파트. 물론 헌법의 파트가 법 파트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정치 파트, 법 파트로 나뉘고요. 국제정치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에 관련된 내용과 국제정치에 관련된 내용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의 과목 구성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요, 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아니면 뭐 수학 능력 시험을 대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이미 내신에서 들었을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뭐 새롭게 법과 정치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3학년 때 내신을 위해서 예습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법과 정치라는 단어를 처음 듣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법과 정치는 공부할 내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답, 인정. 공부할 내용 많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볼까?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은 과목이 있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뭐 법과 정치 말고도 다른 탐구 과목 혹은 제2외국어까지 하는 친구들은 제2외국어.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은 과목은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교육과정상 한 과목도 없어요. 공부할 내용 많아요. 인정한다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공부할 내용이 많고요. 여러분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지를 딱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역시 법과 정치가 나의 최애 과목이 되기를 잘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 느낌이 결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생님은 많은 노력을 다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법과 정치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은요, 아마 많은 친구들은 뭐 만점 1등급이겠죠? 근데 꼭 1등급이 아니더라도 뭐 최저를 맞춰야 되는 친구들은 그냥 나는 요 정도 등급만 맞았으면 좋겠어 라고 각자 원하는 목표가 다를 겁니다. 어쨌거나 원하는 등급을 얻는 방법은요,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요. 차근차근. 특히 법과 정치는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내용 요소가 많다라고 했죠. 이 많은 내용 요소들을요, 최대한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2020 수능 개념 4차원 법과 정치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원하는 등급을 얻기 위한 기본 커리큘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커리는요, 이렇게 운영됩니다. 지금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 2020 수능 개념, 4차원 법과 정치 수능 개념, 이후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연계 교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근차근이라고 설명한 이유는요, 모든 과정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능 개념에서는요, 선생님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수능 개념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요소들을 여러분에게 한 번에 알려드리지 않아요. 어떤 내용 요소는요, 우리 뒤쪽에 가서 설명하자라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어떤 내용 요소는요, 여기와 관련된 자료는 우리 수능 특강에 좀 자료로 더 구성될 거야. 그때 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요, 이거 뒷부분에서 나올 건데 미리 살짝만 보고 갈래?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수능 특강에는 빠져있는 개념 요소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려면은 선지의 구성이 되니까 이 기회에 알고 가자라는 내용들이 수능 개념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능 개념 때문요, 많은 내용 요소를 한 번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갈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찌개 끓일 때요, 된장찌개 끓일 때요, 냄비 안에다가 모든 재료를 막 뭐 멸치 육수, 뭐 두부, 된장, 뭐 양파, 뭐 들어가지 또? 된장 들어간다. 그 모든 재료들을요, 한 번에 넣고 불 켜는 게 아니죠. 차근차근 하죠. 육수 끓었으면은 된장 넣고, 뭐 잘은 못하지만 된장 이렇게 끓어가면은 뭐 호박 넣고, 감자 넣고, 버섯 넣고, 마지막에 두부 넣고, 그리고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은 뭔가 좀 첨가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처럼 요리처럼 차근차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이 될 수 있는 개념 먼저 차근차근 깔고 갈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을 통해서는요, 다양한 자료, 다양한 문제 풀어볼 거고요. 수능 완성을 통해서는요, 조금 더 문제풀이에 가까워질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기출 분석들도 들어갈 거고요. 우리 기본 커리들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요, 우리가 이번에 만난 2020 수능 개념 4차원 법과 정치는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은요, 크게 교재와 강의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원 법과 정치의 교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목차를 보시면요,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 목차를 다 설명할 건 아니니까. 이 목차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구성했냐면요, 테마를 40개를 잡았습니다. 40개 테마를 나눴고요. 대단원별로 테마를 쪼갰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수능 특강이 단원별로, 교과서에 단원별로 타이틀이 잡혀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특강의 타이틀과 개념 교재의 타이틀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개념 교재의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개념 교재의 타이틀이 수능 특강 타이틀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연결지어 두었습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목차를 살펴보시면요, 강의 수강했는지 여부 체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복습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요, 뭐 동그라미, OX도 좋지만 형광펜으로 색칠 공부하는 방법 추천해요. 자, 내가 강의 순간 완강했다 1강, 테마 1 완강했다 다 채우는 거예요. 테마 2 완강했다 다 채우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 때 시중의 법과 정치 3종 교과서 내용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 중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모았습니다. 3종 교과서에, 특히 3종 교과서 중에 2개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특히 더 강조하면서 자료까지 실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교재는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교재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개념 설명입니다. 개념 설명에서는요, 선생님과 함께 빈칸 채우기 들어갈 거예요. 근데 빈칸을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요, 뭐 모든 개념 요소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개념 요소는 그림 그린 다음에 빈칸 채워주고, 어떤 거는 설명하고 빈칸 채워주고, 어떤 거는 빈칸 먼저 채워주기도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생님이 2번 2020 수능 개념 4차원 법과 정치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을 법과 정치 최애 과목으로 만들 선생님만의 노하우입니다. 백지복습입니다. 백지복습은요, 각 테마별로 개념 설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개념 시그널이라고 들어갈 거예요. 개념 시그널은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다 정리해주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그냥 목차만 나와 있고 선생님이 말로만 설명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백지 복습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설명은 내가 할게요. 복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백지 복습이 뭐냐면요. 가장 좋은 건요. 정말 백지를 펴놓고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 백지 복습하다 보면 현타 와요. 아, 나 분명히 강의 들었는데 나 왜 백지에 적지를 못하니? 이렇게 현타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목차 정도 잡아줄 거예요. 근데 목차 안에 있는 내용이 생각이 나면 좋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교재 참고하시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단 정리할 때 모든 내용 요소를 다 적는 게 아니라 약간 마인드맵 비스무리하게 한다, 목차별로 정리한다 라는 느낌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겁니다. 이 개념 시그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이 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실에 올려두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개념 시그널을 정말로 우리의 타이틀처럼 차근차근 하다 보면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 개념 시그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개념 설명이 개념 시그널로 끝나면요. 문제풀이로 들어갈 건데요. 문제풀이는요. 앞서 설명했듯이 최근 기출문제를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출문제 중에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문제 위주로 풀어줄 겁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의미 있는 문제 위주로 풀어줄 거라고요. 어떤 문제는요.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문제는 그냥 약간 스킵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스킵한다고 정답이라든지 해설을 알려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스킵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이 해설 따로 달아서 이 해설은요. 선생님이 손으로 쓸 거예요. 문제 위에다가 이렇게 뭐 요거 아닌 이유 이렇게 손으로 써서 자료실에 올려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선생님 그거 왜 안 풀었어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시간 관계상이라든지 이 부분은요. 우리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끔은 스킵하는 문제들도 생깁니다. 스킵하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자료실의 해설을 통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시그널이 개념 설명에서 선생님 좀 강조하는 내용이었으면요. 문제풀이가 끝난 다음에 강의 마지막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개념과 문제 연결고리예요. 자,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 설명을 들었을 때 바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개념이 이렇게 활용된다. 요 개념에서 요 문구, 문장 그 자체로 알아두세요. 라고 연결고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대체적으로 연결고리는 강의 마지막 부분에 자막으로 나갑니다. 자, 자막은 내가 줄게. 그럼 정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제발 교재 연결고리에다가 자막 내용 그대로 적으세요. 한 번 손으로 적고요. 뒤에서 설명해 줄 거지만 수강 후기 게시판에 한 번 더 올리세요. 2번 정리하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강마다 연결고리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교재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개념 설명할 거고요. 개념 설명 마지막에 백지 복습을 위한 개념 시그널 들어갑니다. 문제풀이 할 건데요. 다는 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마지막에 이 강을 정리하는 연결고리 들어갑니다. 연결고리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의 2020 수능 개념 4차 법과 정치의 강의는요. 이렇게 구성됩니다. 아까 테마는 40개라고 했는데요. 어떤 테마는 1시간 안에 다 안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테마는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40개의 테마를 36강 안에 압축해서 담았습니다. 두 번째, 개념 다지기의 첫 단계예요. 이 말은요. 제발 성급해하지 마세요. 개념 다지기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기보단 언급만 살짝 하고 뒤에 가서 보자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 앞서 설명했듯이 수능 특강 가서 보자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뒤에서 배우고 앞으로 넘어오자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제발 조급해하지 말고요. 개념 다지기의 첫 단계이니만큼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겁니다. 자주 출제된 선지를 통해서 내용 정리 들어갈 거고요. 개념 시그널을 통한 백지 복습도 물론 여러분이 할 테지만 선생님이 약간 가이드라인 정도는 수업 시간에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능 개념 누가 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 2020 수능 시험에서 법과 정치를 선택한 학생 들으셔야 되고요. 내신으로 법과 정치를 배우게 될 학생들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오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오타 아닙니다.
이제 내년도 교육과정부터는요. 정치와 법으로 바뀌어요. 내신으로 정치와 법을 배우는 고2 학생들은요. 잘 들으세요. 세모 드릴게요. 왜냐면요. 정치와 법이요. 법과 정치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묻는다면 내용 요소가 조금 바뀐 것도 있어요. 빠진 것도 있고요. 순서가 바뀐 것도 있어요. 특히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4차원 법과 정치를 듣다 보면 정치와 법에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지? 라고 헷갈릴 수는 있어요. 물론 좀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80% 이상 겹치지만 순서상으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세모 약간 드릴게요. 세모. 이해되셨죠? 이 부분 조금 정치와 법을 배우는 친구들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이 명심할 일을 정리해 드릴게요. 밀리지 않기. 강의 밀리는 순간 아우 말도 하기 싫다. 강의 밀리지 맙시다. 여러분이 계획 세우세요. 36개 강의예요. 혹은 40개 테마예요.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강의를 중간에 끊고요. 테마별로 끊어서 듣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귀찮아. 그 강별로 들을래 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쨌거나 정해진 여러분의 계획에 절대로 밀리지 마세요. 두 번째요. 복습, 백지 복습, 개념 시그널, 복습. 가장 중요해요. 백지 복습은요. 정말 선생님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도 모자라지가 않아요. 내가 인강을 듣잖아요. 성적 안 올라요. 듣기만 했으니까. 귀로 들으면 뭐 해야 됩니까? 복습하셔야죠. 자, 복습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안 해요. 선생님 정말 여기서 짬바가 몇 년인데 이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상 여러분은 복습을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시켜야죠. 뭘로? 개념 시그널로. 제발 시키만 하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연결고리 있죠? 연결고리는요. 여러분 손으로 꼭 쓰세요. 손으로 쓰시고 그 해당되는 강 끝나자마자 수강 후기 게시판에 한 번 더 올리세요. 선생님 너무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안 올리고요. 그냥 이렇게 정없게 해도 되나? 라고 싶을 만큼 1강 연결고리 따다다닥 써도 상관없어요. 한번 쓰세요. 근데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완벽하게 이해하면 좋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요. 수강 후기 게시판보다는요. 의문사항은 다른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왜냐면은 요 게시판에서는요. 게시판 업무만 처리하는 다른 선생님이 여러분의 의문사항만 처리하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의문사항을 더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강의를 듣다 궁금한 점은 여기를 활용하시고요. 연결고리는 수강 후기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조바심 내지 않기. 우리 지금 시작점에 섰어요. 법과 정치를 최애 과목으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에서부터 여러분이 너무 많은 지식 요소, 너무 많은 내용 요소, 너무 많은 기출문제 다 소화하려고 하잖아요. 탈라요. 법과 정치만 탈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탈라고 지쳐요. 그러니까 제발 조바심 내지 말고요. 차근차근 같이 갑시다. 여러분의 법과 정치 시험지 펜이 가는 곳에 정답이 있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는 즐겁고 씩씩하고 신나게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0에서 봐요. 1강에서 봐요. 안녕. 안녕.